네, 안녕하세요. 풋볼 보헤미안입니다. 조금은 멍하고 황당한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인도네시아 축구협회가 한국 시간으로 1월 6일 오후 신태용 감독과 결별한다는 소식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에릭 토이르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서 신태용 감독과의 결별 소식을 전했고요. 이미 새 감독이 11일 인도네시아에 입국해서 12일 기자회견을 연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상당히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 소식과 관련해서 한국에서는 인도네시아가 배신을 했다, 신태용 감독을 배신을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화를 내는 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조금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4년 동안 많은 걸 안겨다 준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아시안컵 본선에서 이겼고, 그리고 23세 이하 아시안컵에서는 4강에 들었고, 한국도 이겼죠. 그리고 파리올림픽 본선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월드컵 본선에 티켓이 걸린 3차 예선 스테이지까지 인도네시아가 오른 게 처음인데, 그걸 해낸 게 신태용 감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신태용 감독이 이런 식으로 내쳐진다는 게 좀 놀랍고, 저도 좀 황당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여기서 분풀이 하듯이 인도네시아가 신태용 감독을 배신했니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를 현장에서 여러 번 취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들었던 얘기라든지 직접 봤던 거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뭐가 문제였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가 홈에서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2연전을 했을 때 경기를 취재를 했었고, 가장 최근에는 미쓰비시 일렉트릭컵 베트남 원정 경기 비엣지 푸토 스타디움에서 있었던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경기를 현장에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도네시아 미디어나 팬들만큼 많이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가 본 게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한번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최근에 신태용 아웃이라는 해시태그 운동이 있었다는 건 한국 팬들도 잘 아실 겁니다. 11월 15일 일본하고의 경기 직후에 그런 일이 소셜미디어 상에서 발생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 경기는 일본이 인도네시아를 4대0으로 이겼습니다. 인도네시아가 0대4 크게 졌던 경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반응이 조금 이전에도 제가 한번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팬들은 좀 가슴으로 납득하기 힘들겠지만, 저는 그 스코어가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 봤습니다. 일본은 지금 현재 아시아 최강이고 한국도 쉽게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실력이 좋은 팀이고, 유럽 팀과 대결에서도 이기고 있는 팀입니다. 독일을 상대로 그렇게 이기고, 독일은 심지어 2번이나 이겼어요 최근에. 그럴 정도로 일본의 실력이 굉장히 좋고, 홈에서 뭔가 좀 해보겠다라는 의지는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본이 인도네시아를 4대0으로 이긴 거는 당연한 것이고, 3차 예선에서 일본한테 그렇게 무더기골 내주고 진 팀이 인도네시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바레인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예상했던 결과인데, 그 경기 끝나고 신태용 아웃이라는 태그 운동이 벌어진 걸 보고 저는 놀랐는데, 그때 당시에 인도네시아 팬들이 제 유튜브 채널에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조금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인도네시아가, 한국 팬들도 잘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가 인구 대국이고 3억 가까이, 3억 5천인가요? 그 정도로 많고, 그렇다 보니 소수 의견이라도 100만 대를 찍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굉장히 시끄러워 보일 수 있는데, 대다수 팬들은 신태용 감독을 지지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도 제가 현장에서 특히 이제 갤로라 분카르노 스타디움에서 봤던 그 분위기, 열기, 신태용을 외치는 팬들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정말 팬들은 신태용 감독을 지지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진 인도네시아 팬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경기 전후로 신태용 감독의 선수 기용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때 일본전 끝난 직후에 기자회견에서 한 인도네시아 기자가 엘리아노 라인드러스라는 측면 자원을 왜 쓰지 않았느냐, 이 선수가 일본전을 앞두고 귀화를 했던 선수입니다.
네덜란드 클럽 츠블러에서 계속 주전으로 뛰고 있던 선수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인도네시아 처지에서는 유럽에서 레귤러로 뛰고 있는 선수니 당연히 인도네시아는 주전급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 미디어에서는 그때 당시에 엘리아노가 일본전에서 아예 명단에서 빠져버렸습니다. 대기 명단에도 빠져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던 상황입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기자회견 그 질문을 듣고 나서 조금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선수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독에게 뭐 물어볼 수 있죠. 물어볼 수 있고 궁금하니까 물어볼 수는 있는데, 저는 그 질문이 너 왜 안 썼어 그 선수 뭐 이런 식의 좀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뭐 제가 오해할 수도 있는 것 같지만은 오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어쨌든 근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질문을 잘 던지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냥 만약에 어떤 선수가 출전을 못했다 그러면 그 선수 뭐 어디 아프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거의 뭐 왜 안 썼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좀 놀랐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취재를 했을 때 느낀 거는, 취재를 하면서 알았던 거는, 엘리아노가 팀 내 경쟁에서 확고하게 우위를 점하지 못했고, 그리고 팀을 알아가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명단에서 빠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계속 한 이틀 동안 기사가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쏟아진 상황이었어요. 저는 그 상황이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현지에서 들어보니까 뭐 감독의 귀하 선수 통제 관리 이게 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 맞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비하가 되는 느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국 감독이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을 통제하는 게 쉽지 않다 뭐 이런 식의 논조도 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신감독을 변호하자면, 신감독은 팀을 4년 동안 만들어 왔고 기존에 있었던 로컬 멤버들 그리고 귀하 선수들 서로 융화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당장 귀하를 했다고 해서 덜컥 주전으로 쓸 수는 없죠. 일단 먼저 훈련을 통해서 실력과 태도를 신감독한테 증명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선수들은 그걸 통해서 기회를 얻는 게 당연한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뭐 굳이 인도네시아 대표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팀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뭐 감독이 선수단을 장악하는 가장 큰 수단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엘리아노가 게임을 뛰지를 못하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 뭔가 외적인 문제도, 외적인 요소도 좀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축구 외적인 얘기인데, 최근에 인도네시아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혼혈 국가대표 선수들을 귀화를 시켰죠. 그런데 혼혈 출신이든 그냥 완벽한 외국인이든 귀화를 하려면 사실 어느 나라든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한국에서는 5년 최소 거주일 기준으로 5년을 살아야 된다. 애국가를 잘 불러야 된다. 귀화 시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도 그렇게 까다로운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고, 아마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최근에 인도네시아 대표팀의 선수들은 제가 느끼기엔 패스트 트랙을 타고 인도네시아 국적을 얻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성장하고 컸던 선수들이 이렇게 빨리 한두 선수도 아니고 동시에 많이 귀화시키는 거는 사실 이례적인 일이고, 원래 제도라면 그렇게 한꺼번에 그렇게 이루어질 수는 없죠. 사실 뭐 아무래도 이제 협회나 정치권에서 도움을 줬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 보니 현지에서 이게 입김이 작용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때 사우디 경기 전후로 들었던 얘기인데,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빠른 귀화를 하고 특별 귀화 절차까지 해서 국적을 취득시켜 놨으면, 뒤에서 이제 뒷바라지를 해서 말이죠, 정부 차원에서나 협회 차원에서나 도움을 주고 배려를 했으면 이 선수들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의 노력도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좀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축구 외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히 저는 그 주장도 납득이 안 됩니다. 일단은 뭐 엘리아노뿐만 아니라 다른 귀화 선수도 많잖아요. 그리고 엄연히 지금 대표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도 있는데 뭐 그 선수 다 제끼고 그냥 최근에 이 선수가 귀화를 했으니까 이 선수를 한번 써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사실 일단 엘리아노가 증명하는 게 우선이죠. 뭐 국적 취득을 떠나서. 그리고 뭐 귀화 선수 대우를 신감독이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냐 식의 얘기가 나오던데, 저는 신감독 인스타그램만 보더라도 그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최근에 저는 그 제이제스 베네치아에서 뛰고 있는 제이제스를 보기 위해 베네치아 현지까지 가서 보고 뭐 서로 스킨십도 나누고 뭐 했던 그 신태용 감독 사진을 보고 아 정말 발로 뛰어다니면서 그 귀하 선수들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구나. 최근에는 그 감독들한테는 매니지먼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전술 뭐 사람들은 전술이나 뭐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선수들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구상을 피치에서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부터 만들어놔야 경기가 된다라는 식으로 인식이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태용 감독도 정말 시간을 쪼개가면서 유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선수들을 많이 체크하고 보살피고 뭐 그런 식으로 한 팀으로 만들기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신태용 감독은 그 선수들이 귀화하는 과정에도 적극 개입을 했고요. 뭐 가서 뭐 귀화 직전에 인도네시아 오면 이런 걸 잘할 수 있다, 이런 기회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했던 인물 중 하나가 또 신태용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신태용 감독이 귀화 선수들하고 특별히 나쁜 관계다, 뭐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선수들하고의 그런 그 팀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했을 때는 신태용 감독이 했던 거는 그전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기준을 잘 지키려고 했던 거지만, 이 선수들이 귀화하는 과정에서 힘을 썼던 다른 분들의 좀 면 같은 게 조금 상하지 않았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런 얘기를 실제로 한번 들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미쓰비시 일렉트릭컵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미쓰비시 일렉트릭컵 경기도 봤는데, 인도네시아 경기를 뭐 TV로도 보고 현장에서도 이제 베트남 원정 경기를 직접 봤는데, 일단 하노이 국제공항에서 신태용 감독을 만났어요. 그 베트남으로 입고 갈 때 말이죠. 그러면 아우 빅게임 아니냐, 우승 후보들 간의 빅게임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신태용 감독이 에이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는 다 애기들이다, 20세 21세 이런 애들밖에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당장 성적보다는 이 선수들을 가지고 이제 올해죠, 이제 23세 이하 아시안컵 그리고 C게임 이런 데서 성적을 내겠다, 이제 경험의 장으로 삼겠다, 실력 향상의 무대로 삼겠다 정도였지, 뭐 당장 성적을 내거나 뭐 이런 식으로는 크게 욕심을 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했고, 그와 관련해서 많은 기사가 나갔습니다. 당연히 인도네시아 축구협회하고도 사전 조율이 된 문제고요. 제가 신태용 감독의 에이전트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 대회에 대한 로드맵에 대해서는 한참 전에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에 보고가 된 사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도 뭐 에릭 토이루 회장도 당연히 알고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대회가 동남아에서 직접 보니까 이 대회가 단순히 뭐 실력 향상의 장, 경험 쌓기의 장, 연습장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에는 현지에서의 반응이 상당히 뜨겁고 굉장히 위상이 높은 대회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볍게 대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솔직히 지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정말 온 힘을 다해 경기를 하거든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뭐 그 필립 트루시에 감독이 뭐 세대 교체한다고 데려왔던 젊은 선수 다 내치고 당장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니어 선수들 쫙 깔아가지고 김상식 감독이 우승을 했고, 태국 같은 경우도 뭐 이시 감독이 지금 태국 리그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선수들을 많이 뽑아왔죠. 그래서 보니까 태국도 좋은 성과를 냈고,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필리핀도 생각보다 놀라웠어요. 그 귀화 선수들이 굉장히 정말 실력이 좋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뭐 어쨌든 그 팀들이 정말 노력을 하는 대회인데, 인도네시아는 우리는 이 대회를 어린 선수들이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 상대팀의 시니어들과 대회를 해서 많은 걸 얻어갈 수 있는 대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사실 좀 온도차가 너무 좀 심한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물론 그게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다 이해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뭐 괜찮은 거겠지만은, 그 이후에 대회에서 탈락한 이후에 뭐 인도네시아 매체들의 반응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의 홈 경기였던 라오스전 그리고 필리핀전 모두 이기질 못했고, 제가 알기로는 필리핀이 처음 인도네시아 원정에서 이긴 경기로 알고 있습니다. 성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고, 아마 신감독님도 뭐 외부의 뭐 팬들도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그래도 아무래도 그 4강까지는 가겠지, 준결승까지는 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 이후에 11월 인도네시아 취재 중에서 알게 된 인도네시아 현지 기자가 그런 얘기를 왓츠앱을 통해서 하더라고요.
조만간 또 신태용하고 얘기가 나올 것 같다. 분위기가 그만큼 좀 안 좋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기자가 오늘 아침에도, 지금 오늘이 6일인데 오늘 아침에도 신태용 감독 위험하다. 5일에도 위험하다. 이런 시그널을 계속 줬어요. 그렇다면 인도네시아에게 한번, 인도네시아 축구계에 한번 묻고 싶은 게 저는 좀 있는데, 만약에 다른 나라처럼 인도네시아가 1군을 가동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부터 한번 해봅시다. 인도네시아가 1군을 가동했다면 저는 진짜 우승 후보라고, 우승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단순히 제 생각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대표팀의 모 코치님, 베트남에서 이제 만났던 코치님인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고, 최근에 동남아에서 감독을 하셨다가 지금 한국으로 돌아오신 분의 견해도 그렇더라고. 그 인도네시아가 귀화 선수들, 그 선수 다 데리고 오면 정말 우승할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 데려올 수 있나요? 이 미쓰비시 일렉트릭컵은 피파의 국가대표 선수 의무 차출 대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호출 자체가 이제 소속팀의 배려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고, 실제로 이번 인도네시아가 꾸렸던 명단 중에는 이바르 제나라든지 저스틴 후브너 같은 그 A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을 차출하지 못했죠. 애당초 우승하기에는 무기 자체가 되게 허약했습니다. 아직 설익은 선수들, 그리고 감독이 원했던 선수들 100% 데려오지도 못하고, 뭐 그렇다 보니까 인도네시아가 이번 대회에서 고전을 하는 건 어찌 보면 필연적이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100%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봤는데, 그러면 국내 리그에서 뛰고 있는 경험 많은 선수들을 좀 뛰면 안 되겠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거기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신태용 감독한테는 부담이었을 겁니다. 당장 대회는 치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당장 국가대표에서 쓸 수가 없는, 사실상 그런 로컬 선수도 불러와가지고 대충 대회 치르는 그게 대표팀의 보탬이 되겠냐,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어린 선수들을 데려갔겠죠. 두 번째는 인도네시아가 다른 나라처럼, 예를 들면 뭐 말레이시아나 태국 같은 경우는 수년 경기 정도를 제외하고는 리그가 휴식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대회를 할 때.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리그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국가대표 선수들을 뽑을 수 있는 그런 뭐 환경적인 그런 상황을 만들었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신감독이 선수단을 꾸릴 때 뭐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인도네시아도 그렇게까지 뭐 이번 대회 우승을 그렇게 노리고 있었던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 인도네시아 성적을 못 냈다는 이유로 신태용 감독을 내치는 것도 되게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만 해야죠. 어린 선수들 경험 쌓기 장으로 성적을 초월해서 그렇게 하든, 그럼 그렇게 정했으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기대치가 있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신태용 감독이 어린 선수들 성장에 초점을 두겠다라고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빨리 그거를 반대 의사를 밝히고 신태용 감독에게 우승에 집중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쭉 왔다가 대회가 떨어지고, 뭐 그것 때문에 뭐 빌미식으로 이렇게 날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에서 미완성된 그림을 남겨놓고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에릭 토이르 회장 말에 빠르면 뭐 12일 정도에 새 사령탑을 공개한다고 하는데, 파브리치오 로마노가 방금 전에 뭐 트윗을 했네요. 뭐 파트릭 클루이버르트, 네덜란드 축구 레전드죠. 파트릭 클루이버르트가 새 감독으로 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예상대로 네덜란드 출신 선수를 다루기 위해서 네덜란드 감독을 데려온다라는 게 정말 뻥이 아니라 진짜가 돼버린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저는 뭐 이제는 뭐 오지랖일 수도 있는데, 클루이버르트가 은퇴한 후에 지도자로서 뭔가 성과를 남긴 게 있나요? 제 기억으로는 루이 파날 감독 옆에서 브라질 월드컵 4강 간 거, 그 코치로서 4강 간 거 그거 빼고는 없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커리어를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석 코치로 보냈고, 아니면 저기 카리브해의 퀴라소 같은 되게 작은 나라 대표팀 감독을 지냈을 뿐이지, 뭐 딱히 뭐 좋은 성과를 낸 적도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클루이버르트가 오면 인도네시아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인도네시아는 중요한 거는 3월에 굉장히 중요한 경기를 치러야 된다는 거. 호주 원정을 다녀와야 되고 바레인과의 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지금 인도네시아는 3차 예선 C그룹에서 3위입니다. 이 두 경기에서 잘하면 2위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면 월드컵 본선 직행까지 갈 수도 있겠죠. 반대로
여기서 미끄러지면 4차 예선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 최하위인 중국이 똑같이 6점이에요. 승점이. 제가 알기로는 그 골득실에서 좀 인도네시아가 앞선 걸로 아는데 이 도박수가 인도네시아가 월드컵을 가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정말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인도네시아. 네, 뭐 이상 풋볼 보헤미안이었습니다. 좋은 정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